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남한과 북한이 함께 볼 수 있는 병행 성경이 처음으로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복음 통일을 염원하며 찬양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교회협의회가 한반도의 화해와 일체, 평화 증진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25개 장로교단이 함께하는 한국 장로교의 날 대회가 다음 달 8일 개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만큼이나 발음과 억양, 어휘 등 남북 간 언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함께 표기한 성경이 출간됐습니다. 박예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경책을 펼치자 왼쪽엔 북한어로, 오른쪽엔 남한어로 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한글이지만 조금은 다른 남북한의 언어를 비교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북한 선교단체인 모퉁이돌 선교회가 남북한의 언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병행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들을 위해 북한어로 된 성경을 출간한 적은 있지만 남북한 병행 성경을 선보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언어를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남한과 맞춤법이나 표현에서 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원수는 으뜸 가는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원수를 의미합니다. 즉, 이 구절만 보면 성경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어로는 원수라고 명시해야 원래 의미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큰 장애물입니다. 이런 글자 한자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 하겠구나. 이게 심각하다. 북한 사람들이 받아 안고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문까지 열었다고. 지난 10년 동안 수차례의 편집과 교정 작업을 거쳐 출간된 남북한 병행 성경은 북한 주민뿐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선교회 측은 설명합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탈북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통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북한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고 갇혀있는 북한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때가 하나님께서 앞당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간극을 메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지금, 모퉁이돌 선교회는 남북한 병행 성경이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예리입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 교계에서는 복음 통일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팀을 이뤄 복음 통일을 염원하며 찬양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슴에 사무치는 내 고향아 목놓아 흐른다. 분단의 아픔과 복음 통일의 염원을 담은 이 곡은 남과 북의 청년으로 이뤄진 CCM 가수 안미의 꽃이 피는 노래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안미는 4명의 남북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 먼저 온 통일을 보여주기 위해 2019년 6월 결성됐습니다. 북한 자매와 남한 자매 둘이서 또 같이 부르는 그 모습이 통일이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안미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북한 노래를 개사하거나 새로운 음원을 발매하며 복음 통일을 위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통일을 위한 토크 콘서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남북의 경계를 허무는 게 목적입니다. 2년 전 설립한 남북통일코리아 역시 통일을 염원하며 세운 찬양단입니다. 탈북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탈북 과정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주로 교회나 탈북민 모임, 통일 관련 행사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판문점에서 찬양했던 날을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억한다는 남북통일코리아 윤설미 대표. 현장에서 북한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보며 복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엿보았다고 고백합니다. 북한 쪽에다 스피커를 빵빵 틀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 행사에 참가하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다 울었어요. 그렇게 막 통곡하면서 그들이 은혜 받고 우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이들 단체의 바람은 단 하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돼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안미와 남북통일코리아는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화해와 일체, 통일을 목적으로 50년 넘게 교류해온 한미교회협의회가 6.25 전쟁을 기억하며 평화적 연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에서 개최됐는데요.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교회협의회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미국 그리스도교협의회가 참여하는 한미교회협의회는 지난 1970년에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미국 내 시민권,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협력해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제7차 협의회는 평화협력 논의가 지속된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7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의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하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날 양국 참석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과 평화, 화해, 연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교회협 이용정 총무는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교회협의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The NCCK, NCCC USA as a faith community of healing and reconciliation will strengthen our role and capabilities as peacemakers and promote an Eucharistic solidarity based on mutual trust while willing to trust and take risks following our beliefs. 반세기 전 흑인 인권운동과 한국 민주화운동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연대를 시작한 한미교회협의회는 남북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종전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남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노력에 헌신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교회 장로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을 다지는 한국장로교회 날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장로교단의 공동과제를 살펴보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공유할 계획인데요. 최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5개 장로교단들의 연합체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다음 달 8일 꽃동산 교회에서 한국장로교회 날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자란 주제로 열립니다. 한장총 대표회장인 김종준 목사가 대회장, 협동총무 고영기 목사가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만 또 미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주제를 가졌고요. 지금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지도자들부터도 정체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로교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그것을 협력해가지고 우리 한국 장로교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념 예배를 시작으로 한장총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사회 선언문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치러집니다. 설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강석 총회장이 맡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이영훈 대표회장, 기독교 대한 감리의 이철 감독회장 등이 축사를 전합니다. 올해 대회에는 교회학교 사역자, 신학생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예배 헌금은 모두 다음 세대 사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준비위원장 고영기 목사는 장로교회 날은 장로 교단들이 함께 모여 연합과 일치를 도모하며 장로교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라며 이번엔 특히 코로나 이후 한국 장로교회 연합 과제를 살펴보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장총은 종교개혁가이자 장로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장칼뱅의 생일인 7월 10일을 한국 장로교회 날로 정하고 매년 이를 기념하는 연합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티비가 국제구호 개발은주 사단법인 월드쉐어와 25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이날 향후 각자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그룹홈, 해외 아동 결연과 교육 지원 등 전 세계 복지 사각지대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나눔 실천 문화를 선도하고 미디어 선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월드쉐어 하복래 상임이사는 현재 100만 명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데 2030년까지 3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순수 복음 방송 구티비와 함께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의 자유왕래와 항구적 평화공존의 시대를 대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한 지금도 동족 상잔의 비극과 전쟁의 상처는 진행형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키워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민족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힘쓰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자라는 모토로 세워진 어머니 연합 기도운동 부산 마마클럽이 24일 부전교회에서 온 오프라인 말씀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라와 한국교회, 다음 세대 등 영역별 기도문 낭독과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는 설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숨겨진 길이 보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6.25 전쟁 제71주년을 맞아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 해운대구에서 처음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참전 유공자와 가족, 정부 주요 인사 등 240여 명이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참전 유공자와 숭고한 희생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유엔 참전 용사들까지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기념식에는 전쟁 당시 공적이 확인된 생존 참전 용사 1명과 유족 3명에게 무공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차장과 부장급인 고검 검사급 652명과 평검사 10명 등 모두 662명을 승진 전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9월 정기 인사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른 전보 인사도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현행 당원 당규대로 대선일 180일 전에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현행 당원 당규대로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경선기획단 보고대로라면 7월 초에 컷오프하고 9월 5일까지 본 경선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안 되면 대선일 180일 전인 9월 10일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은 백신 면역 효과를 높이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로 맞는 주사를 의미합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어느 주기로 어떤 백신을 활용해 부스터 접종을 할지 상황을 보고 있다며 임상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현지 시간 24일 새벽 12층짜리 아파트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99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이들이 붕괴 사고 당시 건물 내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80여 팀을 투입해 붕괴된 건물로 접근하는 터널을 뚫는 등 수세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신문 빈과일보가 24일 마지막 신문을 발행하며 폐간했습니다. 창간 26주년을 자축한 지 나흘 만으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1주년을 6일 앞두고 중국 당국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끝내 폐간했습니다. 폐간 소식을 듣고 4억 앞으로 몰려든 지지자들은 힘내라 빈과일보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반면 일부는 광복 홍콩 시대혁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빈과일보는 이날 평소보다 12배 많은 100만 부를 발행해 4억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인도발 델타 변이의 높은 예방 효능을 나타냈다고 화이자 제약사 관계자가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알룬 레퍼포트 화이자 의학 담당 이사는 지금까지 확보한 데이터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능은 9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데이터를 실험실과 델타 변이가 영국발 변이를 대체한 지역에서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본사는 구체적인 자료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공중쇼를 벌이던 드론 수십 대가 추락하면서 아래를 지나던 유람선에 타고 있던 관광객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매체 통신왕은 지난 14일 밤 상하이 황푸강변에서 드론 약 30대가 강물 위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유람선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드론의 머리를 맞아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드론 업체인 이항은 이번 사고가 자사 제품이나 기술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로 기념식 규모는 축소됐지만 이들의 희생과 헌신의 크기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